이른 아침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중학교 급식실 불이 켜집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박영희는 벽에 붙은 식단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영희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후배 조리원 김순옥이 앞치마를 두르며 인사합니다. 응, 오늘 김치찌개가 메인이니까 국물 맛을 제대로 내야지. 애들이 국물 맛으로 그날 급식을 평가하잖아. 박영희는 거대한 솥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으며 말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언니는 정말 15년 동안 한결같아요. 저 같으면 벌써 지쳤을 텐데. 애들 밥이잖아. 성장기 아이들이 먹는 건데 대충 할 수가 없지. 박영희는 국물 맛을 보며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오전 8시 등교 시간이 되자 학교는 활기를 띱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들, 교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박영희는 급식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 애들이 다 잘 자라야 할 텐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급식실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배식대를 정리하고 국을 옮기고 반찬을 예쁘게 담습니다. 자, 12시 종 울리기 전에 마지막 점검. 박영희의 목소리에 조리원들이 각자 위치에 섭니다. 김치찌개의 온도, 제육볶음의 간, 시금치나물의 양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땡땡땡.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오늘 급식 뭐야? 김치찌개래. 나 이거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급식실로 향합니다. 줄을 선 학생들 사이에서 강민준 14세, 중이 보입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비싼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다음 학생. 박영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민준이 식판을 내밀자 박영희는 정성스럽게 밥을 퍼줍니다. 김치찌개 국물 많이 줄까? 아줌마, 이거 어제 만든 거 아니죠?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아니야, 오늘 아침 6시부터 끓인 거란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어. 박영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식판을 받아들며 코를 찡그립니다. 휴, 급식 냄새. 그 말을 듣고도 박영희는 참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배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박영희는 잠시 쉬며 물을 마십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영희 언니, 앉아서 좀 쉬어요. 아직 멀었어. 2교시 급식까지 해야지. 바로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급식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박영희의 손이 멈춥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 어른의 목소리입니다. 복도 쪽을 바라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과 함께 걷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 보입니다. 한지영 42세. 강민준의 어머니입니다. 엄마, 저 여기서 매일 밥 먹는 거 진짜 싫어요. 조금만 참아. 고등학교 가면 도시락 싸줄게. 두 사람은 교무실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박영희는 다시 일을 시작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또 학부모 면담 날이구나. 오후 2시 급식이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박영희는 잠시 급식실 뒤편 휴게실에 앉습니다. 15년 동안 닳고 다른 의자에 몸을 기대자 온몸이 노곤해집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김순옥이 캔커피를 건넵니다.
고마워. 언니는 왜 이렇게 오래 여기 계세요? 다른 데 가셔도 될 텐데. 박영희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좋아서, 네, 애들이 좋아서 매일 이렇게 보면 뿌듯하거든. 김순옥은 박영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년 전 처음 이 급식실에 왔을 때부터 정해진 이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내일 준비하자. 박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일주일 후 학교는 학부모 면담 기간입니다. 교무실 복도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학부모들로 붐빕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지영.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저기 강민준이 엄마 오셨네. 남편이 학교 급식 납품하는 회사 사장이래.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가 보네.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한지영은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당당하게 복도를 걷습니다. 2학년 3반 강민준 학부모님. 담임교사 이수진 35세의 호명에 한지영이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민준이 요즘 어때요? 한지영은 의자에 앉으며 묻습니다. 이수진 교사는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성적은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가 뛰어나고요. 다만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배려심이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특히 급식실이나 청소 시간에 다른 친구들한테 일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한지영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민준이가 공부도 잘하고 반에서 리더 역할도 하는데 청소나 급식 같은 건 다른 애들이 해도 되잖아요. 민준이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 민준이 명문대 보낼 건데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수진 교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학부모 면담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납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한지영은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면담 끝났어.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민준이가 청소를 안 한다나 뭐라나. 아, 진짜. 통화를 하며 걷던 한지영은 복도 끝 계단 쪽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박영희입니다. 3시 30분 급식이 끝나고 마트에서 내일 필요한 식자재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영희가 먼저 인사합니다. 한지영은 박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앞치마 자국이 남아있는 작업복, 편한 운동화, 소박한 헤어스타일. 급식실 아줌마시죠? 네, 저 15년째 이 학교에서. 아, 네. 그러시구나. 한지영의 목소리는 무척 건조합니다. 박영희를 사람이 아닌 직원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저 강민준 어머님이시죠? 민준이 항상 잘. 우리 민준이 명문대 보낼 건데요. 급식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박영희의 말을 자르며 한지영이 말합니다. 네. 급식 관리요? 네. 요즘 애들이 급식 맛없다고 불평하더라고요. 특히 반찬간이 너무 세다나 뭐라나. 우리 민준이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영희는 잠시 당황합니다. 15년 동안 영양사와 협의해서 만든 식단인데 한 학생을 위해 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급식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모든 학생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는 고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박영희는 입을 다뭅니다. 한지영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지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섭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섭니다. 아, 그리고요. 네. 급식실 분들 손 떨려서 국물 흘리시더라고요. 저번에 민준이 교복에 국물 튀었다고 하던데 좀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한지영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박영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을 흘린다. 15년 동안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면서 단 한 번도 국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다니 박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단단한 손입니다. 영희 언니. 김순옥이 급식실에서 나오며 박영희를 부릅니다. 왜 거기 서 계세요? 마트 안 가세요? 응, 지금 간다. 박영희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네.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학부모에게 저런 식으로 대우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박영희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박영희. 대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나도 저렇게 당당했었는데. 박영희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박영희는 작은 원룸으로 향합니다. 15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좁은 방. 최소한의 가구만 있는 이 공간이 그녀의 집입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박영희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영희장학재단 이사회 회의록 2024년 장학생 선발 계획안 후원 학교 현황 보고서. 박영희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깁니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영희장학재단 이사장 박영희.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학교 건물의 불빛이 보입니다. 내일도 그곳에서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며칠 후 강민준의 집. 강씨 일가는 중산층 아파트 단지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강민준의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어라. 한지영이 주방에서 소리칩니다. 강민준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뭐야? 삼겹살 구워줬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엄마, 나 오늘 학교 급식 너무 별로였어. 강민준이 불평합니다. 왜? 뭐가 나왔는데?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근데 김치찌개가 너무 짜더라고. 그리고 급식실 아줌마가 자꾸 말 걸어서 짜증났어. 말을 왜 걸어? 김치찌개 국물 많이 줄까? 이러면서 귀찮게 해. 한지영은 삼겹살을 굽다 말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아줌마 나이 많던데? 머리 하얗게 센. 응, 되게 늙어 보였어. 손도 주름투성이고. 에휴, 학교도 좀.
급식실에 젊은 사람들 좀 쓰지. 한지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태수 45세가 들어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우리 민준이 공부 열심히 했어? 강태수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영업을 다닌 탓에 피곤해 보입니다. 여보, 씻고 저녁 먹어요. 응, 그래야겠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다음 달에 영희장학재단 쪽 계약 갱신이라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거 15년째 하는 거잖아요. 걱정 말아요. 한지영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계약금이 연 320억이잖아. 12개 학교 통합 계약이니까 신경 써야지. 에이,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 잘해왔는데 뭘. 강민주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삼겹살을 먹습니다. 근데 아빠, 영희장학재단이 뭐야? 응? 아, 그거. 우리 학교에도 장학금 주는 그 재단. 그거 우리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던 거? 강민준이 눈을 반짝입니다. 그래. 아빠 회사가 그 재단이 후원하는 12개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거든. 그러니까 내 학교 급식도 다 아빠 회사 거야. 헐, 대박. 강민주는 신기한 듯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한지영도 뿌듯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준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야 해. 아빠 얼굴 생각해서. 알았어, 엄마. 식사를 마친 후 강민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문득 핸드폰이 울립니다. 친구 박준혁의 메시지입니다. 야, 영희장학재단 장학금 신청했어? 나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도 할 거야? 강민주는 고민합니다. 장학금 받으면 대학까지 전액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엄마한테 물어볼게. 강민주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갑니다. 엄마, 영희장학재단 장학금 나 신청해도 돼? 한지영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영희장학재단? 그거 신청 자격이 어떻게 돼? 성적 상위 20%면 신청 가능하대. 나 그 안에 들잖아. 그럼 당연히 해야지. 대학까지 전액 지원이면 얼마나 좋아.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강민주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켭니다. 영희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학교, 성적. 모든 항목을 꼼꼼히 채워 넣습니다. 마지막 지원 동기란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영희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의대에 진학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강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당연히 받겠지. 그날 밤 한지영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봅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학부모 다들 영희장학재단 아세요? 학부모비 네, 우리 애도 신청했어요. 학부모 시 장학금 규모가 엄청 크다던데요? 한지영은 단톡방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한지영 우리 민준이도 신청했어요. 성적 상위권이니까 당연히 받을 거예요. 잠시 후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이 올라옵니다. 학부모디 민준이 성적 좋죠. 부럽네요. 학부모이 장학금 받으면 대학까지 편하시겠어요. 한지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한지영 근데 요즘 학교 급식 좀 별로 아닌가요? 한지영 우리 민준이가 급식 맛없다고 불평하더라고요. 학부모 F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학부모지 급식실 아줌마들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한지영은 신이 나서 계속 타이핑합니다. 한지영 맞아요.
급식실 냄새 배면 우리 애들 이미지 떨어지잖아요. 한지영 좀 더 젊은 분들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H 그러게요. 손도 떨리시는 것 같고 학부모 아이 급식비는 내는데 퀄리티가 좀. 단톡방은 순식간에 급식실 불만으로 도배됩니다. 한지영은 뿌듯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참에 급식실 직원들 좀 바뀌면 좋겠네. 하지만 한지영은 모릅니다. 그 단톡방의 내용이 머지않아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등교합니다. 야, 나 어제 영희 장학재단 신청했어. 나도 대학까지 전액이래. 완전 꿀이지? 근데 심사 기준이 뭐래? 성적이랑 인성평가래. 성적은 나 자신 있는데. 강민준과 친구들은 복도를 걷다가 급식실 앞을 지나갑니다. 박영희가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저기 급식실 아줌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아줌마들 손 떨린대. 헐, 진짜? 강민주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급식실 아줌마들 교체시킬 거래. 어떻게? 우리 아빠 회사가 학교 급식 납품하거든. 그러니까 말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친구들은 감탄합니다. 와, 대박. 민준이네 진짜 대단하다. 강민주는 우쭐한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급식실 창문 너머에서 박영희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서글픈 빛이 스칩니다.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박영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일주일 후 학교 행정실. 교장 김성우 57세, 행정실장 박미경 52세, 영양교사 정은주 38세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급식 납품 계약 갱신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우 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현재 거래처는 강태수 식자재 유통이고 계약 기간은 15년째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갱신 예정인데 교장 선생님, 저는 계속 거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자재 품질 문제가 없었어요. 정은주 영양교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희장학재단에서도 이 업체를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박미경 행정실장도 동의합니다. 영희장학재단? 네, 우리 학교 포함 12개 학교가 모두 재단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 12개 학교 급식을 모두 강태수 식자재 유통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 규모가 꽤 크겠네요. 네, 12개 학교 통합 계약이라 연 320억 정도 됩니다. 김성우 교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계약 갱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재단 측에 한 번 더 확인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겁니다. 박영희 이사장님께서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 연락 왔을 거예요. 정은주 영양교사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나저나 박영희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김성우 교장이 묻습니다.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항상 재단 실무진들이 오시거든요. 다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검소하시고 교육에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 자리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각 급식실. 박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급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솥에서 국물이 끓어오르고 조리원들은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희 언니,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네요. 응,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국물이 좋을 것 같아서. 박영희는 된장찌개에 간을 맞추며 말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합니다. 그나저나 언니,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급식실 평이 안 좋다던데요. 김순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들었어. 언니는 괜찮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아. 15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박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합니다. 사실 며칠 전 학부모 단톡방의 내용이 학교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급식실 직원들도 당연히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식실 냄새 배면 애들 이미지 떨어진다. 손 떨리는 아줌마들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조리원들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몇몇은 울기도 했고 어떤 이는 사직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녀의 말에 조리원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듭니다. 오늘도 박영희는 배식대에 섭니다. 다음 학생, 강민준이 식판을 내밉니다. 박영희는 그에게 밥을 퍼주며 말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하니? 그냥 주세요. 강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박영희는 아무 말 없이 배식을 계속합니다. 배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박영희는 잠시 급식실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박영희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영희장학재단 사무국 제목 2024년 장학생 신청 현황. 이사장님께 현재까지 총 247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는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심사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게 됩니다. 신청자 명단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박영희는 첨부 파일을 엽니다. 엑셀 파일에는 247명의 학생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춥니다. 강민준 14세, 중학교 2학년. 박영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민준이가 신청했구나. 그녀는 강민준의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성적표, 생활기록부, 지원 동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성적은 확실히 우수합니다. 상위 5% 안에 듭니다. 생활기록부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급식실에서의 태도, 친구들과의 대화, 학부모의 행동, 인성평가. 박영희는 중얼거립니다. 영희장학재단의 장학금 심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학업 성적 50%, 인성평가 50%. 성적만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박영희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아직 심사까지 시간이 있어. 그날 오후 강태수 식자재 유통 사무실. 강태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직원도 30명이 넘고 거래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래처는 역시 영희장학재단 후원학교 12곳입니다. 연 320억.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계약입니다. 사장님, 다음 달 계약 갱신 준비 다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옵니다. 수고했어. 재단 쪽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지? 네, 없습니다. 15년 동안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강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계약만 잘 유지하면 회사는 안정적입니다. 다행이야.
별 문제 없이 넘어가겠네. 하지만 강태수도 모릅니다. 그 계약이 머지않아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녁 강민준의 집. 여보, 오늘 회사에서 계약 갱신 준비 다 끝났어. 다음 달부터 또 3년 계약이야. 강태수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합니다. 잘 됐네요. 그럼 앞으로도 안정적이겠어요. 한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그치? 320억 계약이 얼마나 큰데. 우리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이야. 근데 여보, 영희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요. 나도 몰라. 항상 실무진들하고만 일했거든.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래.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거겠죠. 품질이 좋으니까. 그렇지. 강민주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장학금도 받고 아빠 회사도 잘 되고 우리 집 완전 대박이네. 하지만 가족 모두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급식실, 늦은 저녁.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박영희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급식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15년 동안 서 있던 배식대, 거대한 조리 기구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공간. 조금만 더.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운동장, 불이 꺼진 교실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네, 이사장님. 재단 사무국장님, 저 박영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학금 심사 일정. 제가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네. 항상 서류로만 검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직접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영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 게시판. 이거 봐. 영희장학재단 장학생 모집이래.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듭니다. 크게 인쇄된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4년 영희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지원 자격 재단 후원 학교 재학생, 중고등학생 선발 인원 20명. 지원 금액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 심사 기준 학업 성적 50%, 인성평가 50% 신청 기간 11월 30일 최종 발표 12월 20일. 인성평가는 재단 이사장이 직접 주관합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기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영희장학재단 사무국 02-3456-7890. 대학까지 전액? 완전 대박. 나도 신청해야겠다. 근데 인성평가가 50%래. 성적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게시판 앞은 금세 북적거립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희입니다. 그녀는 급식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좋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가길. 언니 뭐 보세요? 김순옥이 다가옵니다. 응, 저기 학생들. 장학금 공고 보나 봐. 아, 영희장학재단요? 저도 봤어요. 규모가 엄청 크던데요. 그러게. 50명이나 뽑는다니. 근데 재단 이사장이 직접 심사한대요.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박영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장학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 너 신청했어? 응, 어제 했어. 너는? 나도 할 건데 인성평가가 뭔지 모르겠어.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며 이야기합니다. 강민준도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민준아, 너는 당연히 받겠지? 성적 상위권이잖아.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 회사가 이 재단이랑 거래한대. 진짜? 응, 그러니까 나는 거의 확정이야. 강민주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다음 학생. 박영희의 목소리에 강민준이 식판을 내밉니다. 밥 많이 줄까? 적당히 주세요. 강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박영희는 밥을 퍼주며 그를 바라봅니다. 민준이, 내가 장학금을 신청했구나. 배식이 끝나고 박영희는 급식실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노트북을 열고 재단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신청자 명단을 다시 확인합니다. 247명. 그중 10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박영희는 명단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각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지원 동기.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진짜 모습. 이번에는 직접 만나봐야겠어. 박영희는 재단 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목 장학금 심사 방식 변경. 사무국장님께 이번 장학금 심사는 기존과 다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1차 서류 심사로 100명을 선발한 후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1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면접은 제가 직접 주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영희장학재단 이사장 박영희. 이메일을 보낸 후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지켜봤어. 이제 제대로 평가할 시간이야. 저녁 강민준의 집.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 강민준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왜? 영희장학재단 장학금. 내가 거의 확정이라고 했더니 다들 부러워해. 한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럼 그렇지. 아빠 회사가 재단이랑 거래하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그치? 성적도 좋고 아빠 회사도 있고 완벽해. 근데 민준아, 인성평가가 있다던데? 그게 뭔데요? 재단 이사장이 직접 심사한다더라. 면접도 본대. 면접? 에이,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 성적 좋으면 다 붙는 거 아니에요? 한지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겠지. 걱정 마. 하지만 두 사람은 모릅니다. 그 인성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날 학교 교무실. 이수진 담임교사는 책상에 앉아 장학금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에서도 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 1명이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성적은 좋은데. 이수진 교사는 고민스러운 표정입니다. 며칠 전 학부모 면담에서 한지영과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강민준이 급식실이나 청소 시간에 보이는 태도. 인성평가가 50%라면 이수진 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희장학재단 사무국에 전화를 겁니다. 네, 영희장학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3반 담임 이수진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장학금 심사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학생의 인성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학교 생활 태도, 또래 관계,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의견도 중요하게 참고하고요. 아, 그렇군요. 혹시 특별히 참고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수진 교사는 잠시 망설입니다. 학생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그녀는 교사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네. 한 학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민준이라는 학생인데요. 이수진 교사는 강민준의 학교생활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급식실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
청소를 다른 친구들에게 떠넘기는 행동, 학부모의 갑질. 그래서 성적은 우수하지만 인성면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전화를 받는 사무국 직원은 꼼꼼히 메모합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수진 교사는 한숨을 쉽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교사로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믿습니다. 같은 시각 급식실. 박영희는 오늘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 한 여학생이 식판을 내밉니다. 이지은 14세, 강민준의 같은 반 학생입니다. 지은아, 오늘 된장찌개 맛있어. 많이 줄까? 네,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강민준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저 영희장학재단 장학금 신청했어요. 오, 그래. 잘했다. 지은이는 꼭 받았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이지은은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갑니다. 박영희는 그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저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가야 해. 배식이 끝나고 박영희는 재단 사무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제목 레이 장학금 심사 방식 변경. 이사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심사 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1차 서류 심사 12월 5일, 2차 면접 12월 15일. 면접 장소는 재단 사무실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담임교사로부터 한 학생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사무국장 드림. 박영희는 첨부 파일을 엽니다. 강민준 학생 관련 의견. 그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수진 교사가 전달한 강민준의 학교 생활 태도. 박영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역시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급식실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 15년 동안 지켜온 이곳.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2주 후 금요일 점심시간. 오늘따라 급식실은 더욱 분주합니다. 오늘 메뉴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입니다. 영희 언니, 오늘 돈가스 반응 좋을 것 같아요. 김순옥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그러게.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니까 더 신경 써야지. 박영희는 돈가스를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튀김 정도, 크기, 온도.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땡땡땡. 점심시간 종이 울립니다. 오늘 돈가스래. 완전 좋아.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듭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다음 학생. 박영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 학생이 식판을 내밀자 박영희는 정성스럽게 돈가스를 올려줍니다. 소스 많이 뿌려줄까?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급식실은 맛있다는 감탄사로 가득합니다. 그때 강민준이 줄 중간쯤에 서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야, 나 장학금 1차 서류 통과했대. 진짜? 축하해. 너는? 나도 통과. 12월 15일에 면접이래. 면접? 뭐 물어본대? 잘 모르겠어. 그냥 인성 보는 거 아닐까? 강민주는 자신만만합니다. 인성? 그거야 뭐. 적당히 대답하면 되지. 다음 학생. 박영희의 목소리에 강민준이 식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대화에 몰두해 있습니다. 민준아, 돈가스 줄게. 박영희는 집게로 돈가스를 집어 식판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민준이 갑자기 몸을 돌립니다. 야, 박준혁? 너 어제
휙! 강민준의 식판이 흔들리면서 돈가스가 살짝 비스듬하게 놓입니다. 소스가 식판 가장자리에 약간 묻습니다. 강민준이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봅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줘요? 아, 미안해. 내가 갑자기 돌아서서. 박영희가 사과하려는 순간 강민준이 소리칩니다. 이거 다시 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급식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배식대로 쏠립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다른 돈가스? 기다리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받아갔는데 왜 저만 기다려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미안해. 새 식판에 다시 담아줄게. 박영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며 새 식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계속 불평합니다. 이거 맛없어 보이는데. 다른 거로 주세요. 민준아, 돈가스는 다 똑같아. 같은 솥에서 튀긴 거란다. 아니에요. 이거 색깔이 더 진해요. 너무 타서 딱딱한 거 아니에요? 뒤에 줄 서 있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새끼 왜 저래?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박영희는 당황하지만 참고 또 다른 돈가스를 식판에 올려줍니다. 이건 괜찮니? 그냥 이거 주세요. 강민주는 마지못해 식판을 받아듭니다. 하지만 자리로 가면서 중얼거립니다. 진짜 급식실 아줌마들 왜 이렇게 일 못해? 그 말은 조용한 급식실에 또렷하게 퍼집니다. 박영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미소를 띠며 배식을 계속합니다. 다음 학생. 배식이 계속되는 동안 강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야, 너 아까 왜 그랬어? 친구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냥 짜증났어. 지저분하게 주잖아. 그래도 저렇게까지. 왜? 급식실 아줌마잖아.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강민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돈가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아줌마들 곧 교체될 거래. 진짜? 응, 우리 아빠 회사가 급식 납품하잖아. 말 하나면 바뀐대. 친구들은 강민준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아니라 불편함이 섞여 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박영희는 급식실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김순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 학생 너무하네요. 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박영희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다릅니다. 언니, 이러다가 정말 우리 다들 해고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걱정 마. 그런 일 없을 거야. 박영희는 김순옥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바로 그때 급식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한지영입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세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조리원들이 모두 놀라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제가 급식실 조리원 대표입니다. 박영희가 앞으로 나섭니다. 아, 저번에 복도에서 봤던 분이시네요. 우리 민준이 엄마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방금 우리 민준이가 급식 받다가 망신당했다고 하던데요. 박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소스가 조금 묻었습니다. 제가 바로 새 식판에 다시 담아드렸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급식실 아줌마가 애 음식 만지지 마세요. 순간 급식실이 조용해집니다. 조리원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한지영을 바라봅니다. 손 씻었어요? 위생 관리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손은. 우리 민준이 명문대 보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학부모님, 저희는 항상 위생 관리를 철저히. 그럼 오늘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애식판에 소스가 묻었다는데. 박영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으로 참고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급식실 아줌마 주제에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영희의 표정이 변합니다. 15년 동안 유지해온 온화한 미소가 사라집니다. 주제? 네, 주제.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학부모한테 대들면 안 되죠. 한지영은 당당합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영희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습니다. 학부모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데요? 민준이가 장학금 신청했죠? 한지영은 잠시 당황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영희장학재단 장학금. 네, 신청했어요. 그런데 왜요? 박영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한지영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준이한테 잘해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급식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조리원들이 박영희 주위로 모여듭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너무하네요,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박영희는 조리원들을 진정시킵니다. 괜찮아. 다들 일 계속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무시와 모욕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박영희는 사무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엽니다. 영희장학재단 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목 장학금 심사 마이너스 특별 검토 요청. 사무국장님께 강민준 학생에 대한 특별 검토를 요청합니다. 면접 시 제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개 학교 급식 납품 계약건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접 이후 논의하겠습니다. 박영희. 이메일을 보낸 후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15년의 기다림. 이제 끝이 보입니다. 12월 15일 서울 강남구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영희장학재단 사무실. 이사장님, 오늘 면접 준비 완료했습니다. 사무국장 정민호 48세가 보고합니다. 1차 서류 심사로 100명을 선발했고 오늘 면접을 통해 최종 50명을 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는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 급식실에서 입던 작업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절제된 메이크업. 그녀의 모습에서는 2,800억 재단 이사장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면접은 한 명당 10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총 100명이니까 저는 특별히 몇 명만 직접 면접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진행하세요. 제가 직접 볼 학생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희는 파일을 건넵니다. 정민호 사무국장이 파일을 열어봅니다. 명단에는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강민준입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직접 면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전 9시 면접이 시작됩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100명의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부모들도 함께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강민준과 한지영도 있습니다. 민준아, 긴장 풀어. 넌 잘할 수 있어. 알았어, 엄마.
강민주는 자신만만합니다. 성적도 좋고 아버지 회사도 재단과 거래 중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46번 강민준 학생. 직원의 호명에 강민준이 일어섭니다. 다녀올게, 엄마. 응, 잘하고 와. 강민준은 회의실 문을 엽니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반대편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여성은 강민준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박영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준 학생. 앉으세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강민준은 혼란스럽습니다. 급식실 조리원이 왜 여기 있을까? 저 면접관님이 누구세요? 제 소개가 먼저겠네요. 저는 영희장학재단 이사장 박영희입니다. 순간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사장. 님? 네, 이사장입니다. 앉으세요. 강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급식실 아줌마가 재단 이사장? 긴장 풀어요.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박영희는 강민준의 서류를 펼칩니다. 강민준 학생, 성적이 아주 우수하네요. 상위 5% 안에 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원 동기도 잘 썼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네. 어려서부터 꿈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박영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민준 학생에게 인성이란 무엇입니까? 강민준은 당황합니다. 준비한 답변이 없습니다. 인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민준 학생은 평소 급식실 직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강민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합니다. 급식실 직원들요? 네. 학교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항상 존중하며 대합니다. 박영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나요? 급식실 아줌마가 애 음식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 강민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건 그리고 급식실 냄새 배면 이미지 떨어진다는 말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신 거죠. 하지만 민준 학생도 거기 동조했고 친구들에게 급식실 아줌마들 교체시킬 거라고 자랑했어요. 맞죠? 강민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박영희는 서류를 덮습니다. 강민준 학생. 저는 15년 동안 그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학생들을 위해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정성껏 배식했죠. 강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준 학생과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대했나요? 급식실 아줌마 주제에 손 떨려서 국물 흘린다. 애 음식 만지지 마라.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인성이 없는 학생에게는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박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강민준 학생, 장학금 심사 결과는 탈락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달할 게 있네요. 박영희는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민준 학생 아버지 회사, 강태수 식자재 유통이죠? 네. 영희장학재단 후원 12개 학교와의 급식 납품 계약,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강민준의 눈이 커집니다. 그게 무슨 15년 동안 거래했지만 이제는 다른 업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오늘 오후 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너무. 민준 학생,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급식실 조리원도, 청소부도, 경비원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박영희는 문을 가리킵니다. 나가세요. 강민주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지영이 달려옵니다. 민준아, 어땠어? 엄마, 우리 큰일 났어. 뭐, 무슨 소리야?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급식실 아줌마. 그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래. 한지영은 순간 현기증을 느낍니다. 뭐라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영희가 나옵니다. 한지영과 박영희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학부모님, 오래간만이네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이게 무슨. 급식실 아줌마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희장학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죠. 한지영은 말문이 막힙니다. 민준 학생 장학금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남편분께 전해주세요. 계약 종료 통보, 오늘 오후 받으실 겁니다. 이사장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해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제가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요. 박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한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강민준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은 날 오후 2시 강태수 식자재 유통사무실. 강태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사장님, 영희장학재단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옵니다. 오, 계약 갱신 확정 통보인가? 강태수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메일을 엽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제목 급식 납품 계약 종료 통보. 강태수 식자재 유통 귀중. 15년 동안 영희장학재단 후원 학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재단 내부 방침 변경으로 202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 납품업체 다변화 필요성, 비용 최적화, 기타 재단 운영 방침, 12개 학교 통합계약 연 320억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영희장학재단 이사장 박영희. 강태수는 메일을 읽고 또 읽습니다. 이게 무슨. 사장님, 이거 진짜인가요? 320억 계약이. 직원도 황당한 표정입니다. 박영희? 강태수는 그 이름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박영희. 어디서 들어본 이름.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내 한지영입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큰일 났어. 한지영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급식실 아줌마. 그 사람이 영희장학재단 이사장이래. 강태수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민준이 장학금 탈락했어. 그리고 그 이사장이 당신 회사 계약 종료한대. 계약 종료. 지금 막 메일 받았어. 강태수는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여보. 320억이 날아갔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강태수도 진정이 안 됩니다. 320억. 회사 매출의 40%. 이게 사라지면 회사는 위기에 처합니다. 내가 당장 재단으로 찾아갈게. 그래, 빨리. 전화를 끊고 강태수는 황급히 재킷을 입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영희장학재단.
이사장 만나러 간다. 강태수는 회사를 뛰쳐나갑니다. 30분 후 영희장학재단 사무실. 강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20층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저는 강태수 식자재 유통 대표입니다. 이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내선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강태수 식자재 유통 대표가 오셨는데요. 잠시 후 정민호 사무국장이 나옵니다. 강태수 대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강태수는 사무국장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박영희가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태수 대표님. 이 사장님. 강태수는 박영희를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분명 학교 급식실에서 보던 조리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2,800억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앉으세요. 이사장님, 계약 종료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15년 동안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박영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대표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부인과 아들 때문입니다. 강태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15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네. 그동안 부인과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박영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급식실 아줌마 주제에 손 떨려서 국물 흘린다. 애 음식 만지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못 가르쳤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거든요. 이사장님, 그래도 계약은 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3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영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대표님,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지만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네. 2024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25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거래처를 찾으세요. 강태수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재계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계약 종료야. 3개월 유예 기간만 받았어.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한지영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집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개월 안에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해. 어떻게? 320억이나 되는데.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강태수는 한숨을 쉽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의 집. 식탁에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빠, 미안해.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너 급식실 아줌마한테 어떻게 대했니? 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주제니 뭐니 하면서 무시했지? 강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여보,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민준이를 잘못 가르쳤어요. 한지영도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회사가 망할 위기라고. 강태수는 소리칩니다. 320억 계약이 날아갔어. 회사 매출의 40%야. 3개월 안에 다른 거래처를 못 찾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가족은 침묵합니다. 내일부터 민준이 너 학원 끊어. 그리고 용돈도 없어. 아빠, 닥쳐. 내가 벌인 일이야. 책임져야지. 강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한지영도 강태수도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급식실에서 박영희를 대하던 태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말들, 엄마가 학부모 단톡방에 쓴 글들,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월 20일 영희 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최종 합격자 50명의 이름이 공지됩니다. 강민준의 이름은 없습니다. 학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나뉩니다. 합격한 학생들은 환호하고 불합격한 학생들은 아쉬워합니다. 야, 이지은 합격했대. 진짜? 축하해. 이지은 14세은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녀는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항상 급식실 직원들에게 친절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강민주는 떨어졌대. 진짜? 성적 좋았는데. 인성평가에서 떨어진 것 같아.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강민주는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피합니다. 아빠 회사 때문에 장학금 받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떨어졌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강민주는 더 이상 학교에서 우쭐거릴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 강민주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다음 학생. 박영희의 목소리에 강민준이 식판을 내밉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박영희는 여느 때와 같이 밥을 퍼줍니다. 국 많이 줄까? 네, 감사합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박영희는 국을 퍼주며 조용히 말합니다. 민준아, 오늘 방과 후에 급식실로 와줄래? 네.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갑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과 후 오후 4시 모든 학생들이 하교하고 급식실은 조용합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급식실 문을 엽니다. 이사장님? 박영희는 작업복 차림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아니라 평범한 급식실 조리원의 모습입니다. 왔구나. 잠깐 앉아. 박영희는 손을 씻고 강민준 옆에 앉습니다. 민준아, 내가 왜 15년 동안 이 급식실에서 일했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가난했어. 너처럼 학생이었을 때 장학금 없이는 대학을 갈 수 없었지. 강민주는 박영희의 말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때 한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어.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지. 운이 좋았어.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었어. 하지만 돈을 벌고 나니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더라.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 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5년 전 사업에서 은퇴하고 이 급식실에 왔어. 왜 그랬을까? 왜요? 학생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강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지켜봤어. 누가 친절한지, 누가 친구들을 돕는지, 누가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지. 민준아, 너는 성적은 좋아. 머리도 좋고. 하지만 인성이 부족해. 박영희의 목소리는 엄하지만 따뜻합니다. 장학금은 성적 좋은 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야.
훌륭한 사람이 될 학생에게 주는 거야.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네. 박영희는 강민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준아, 너는 아직 어려. 앞으로 바뀔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면 돼. 어떻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급식실 아줌마도, 청소부 아저씨도, 경비 아저씨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야.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누군가 너를 위해 일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네. 민준아, 내년에 다시 장학금 신청해. 그때는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줘. 이사장님, 정말요? 응. 기회는 또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변해야 해. 강민주는 일어나서 박영희에게 깊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달라지겠습니다. 박영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가봐. 강민주는 급식실을 나서며 문 앞에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사장님, 아니, 아줌마,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강민준이 사라진 후 김순옥이 다가옵니다. 언니, 저 학생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응. 아직 어린데 뭐. 기회를 줘야지. 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박영희는 웃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같은 날 저녁 강민준의 집. 강민준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민준아,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우쭐대고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한지영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우리 민준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가르쳤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강태수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준아, 아빠도 미안하다. 너한테 화만 냈지 제대로 된 말을 안 해줬네. 아빠, 회사는 어떻게 돼요? 어렵긴 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 거야. 강민주는 결심합니다. 제가 도울게요. 학원도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아니야, 민준아. 너는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일인데 책임져야죠. 가족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학교는 방학이지만 박영희는 여전히 급식실에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급식이 없지만 그녀는 내년을 준비합니다. 영희 언니, 벌써 내년 준비해요? 응, 미리미리 해야지. 그때 급식실 문이 열립니다. 강민준입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뭐니? 제가 쓴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강민준은 편지를 건네고 인사한 후 떠납니다. 박영희는 편지를 펼칩니다. 박영희 이사장님께, 저는 강민준입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했던 잘못을 글로 쓰려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15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이사장님을 저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급식실 아줌마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무례함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사장님, 저 내년에 꼭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사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강민준 올림. 박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잘 자랄 거야. 그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 바로 이런 순간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영희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2025년 영희장학재단 장학생 50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단상 위에서 박영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객석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합니다. 올해도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박영희는 명단을 읽기 시작합니다. 1번 이지은, 2번 박준혁.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25번 강민준. 강민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민준아, 축하해. 한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강태수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강민준은 박영희에게 다가갑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축하해, 민준아.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더라. 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강민준은 지난 1년을 떠올립니다. 매일 학교에 일찍 와서 교실 청소를 했습니다. 급식실에서 항상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돕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민준아, 장학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거야. 앞으로도 잘해. 네, 꼭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한지영도 박영희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합니다. 이사장님, 저희 가족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사장님은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그게 제 일이니까. 한지영은 박영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사장님. 수여식이 끝나고 박영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월요일 아침 급식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박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급식을 준비합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으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오늘도 맛있겠어요. 박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많이 먹어라, 애들아. 김순옥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언니, 요즘 애들 정말 달라졌어요. 다들 인사도 잘하고. 그러게. 좋은 일이지. 언니 덕분이에요. 박영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애들이 원래 착한 거야. 그냥 조금 가르쳐 줬을 뿐이지. 점심시간이 끝나고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 그 중에는 강민준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박영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박영희의 진짜 부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자, 이제 내일 준비하자. 박영희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